자, 이번에는 RFMBO의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코프이란 말은 ISCC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범주, 범위, 뭐 이런 뜻인데, ISCC에서는 업종, 그리고 해당하는 품목,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중심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RFMBO, 그 다음에 RCF에 관계된 용어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P2X, PTX, Power2X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기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의 P2X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재생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유럽연합에서는 그렇게 만든 재생 전기를 전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서 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P2X 이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린 수소입니다. 재생 전기를 만들었을 때 이걸 곧바로 전기로 또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이 수소는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레이 수소나 혹은 핑크 수소와 달리 그린 수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워2X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RFMBO,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건 뭐냐면은 바이오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그 생명 활동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닌 것에서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만들 때 RFMBO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Renewable Fuel, Non-Biological Origin 이렇게 해서 줄인 말인데요. RFMBO.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생 에너지인데, 우리는 그동안 재생 에너지를 무엇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 연료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fuel이니까요. Renewable Fuel, RF가 그거니까. fuel은 생명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 주로 농업을 통해서 작물로서 생산된 것을 그걸 갖다가 기름으로 만들던가 혹은 에탄올로 만들어서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가솔린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P2X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종의 P2X가 됩니다. 수소를 재생 전기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수소를 가지고 다시, 수소는 이제 기체 상태인데, 이 기체 상태의 수소를 연료로 만드는, 자, 기존 그 엔진의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연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항공유, 그 다음에 선박유 이런 것들은 전기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 재생 전기로 충전을 해서 가면 이거는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만은, 배나 비행기는 그 배터리로 하는 경우에 너무 중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엔진 구동 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 연료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때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RFMBO고, 많은 경우에는 바이오 베이스에, 그러니까 이제 생명 활동을 통해서 나온, 혹은 그것을 한번 식품 회사에서 만들고 난 뭐 폐식용유나 이런 종류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도, 화학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대체 연료가 가능하다. 이제 그게 RFMBO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E-fuel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에 E가 붙어 있는 것은 electricity의 E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활용해서 어떤 연료를 만들 경우에 E-fuel이라고 하는데요. 그 RFNBO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RFNBO는 뭐예요? 먼저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와 다른 물질을 합성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E-fuel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공급망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공급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ISC, EU나 ISC 플러스에서
파악해 오던 공급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쭉 일렬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거기에는 말하자면 이제 어떤 농업 부분에서 온 거냐 아니면 리사이클 부분에서 온 거냐 뭐 이런 걸로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RF MBO의 공급망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좌측에 보시면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어떤 전기요? 바로 재생전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조력 이런 것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직접 끌어다가 쓰거나 혹은 그리드를 통해서 끌어다가 쓰거나 두 가지 방법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원천은 바로 재생전기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로 오냐면 전해조 공정으로 오죠. 이거는 이제 공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가지고 물에 전기 분해를 하는데 H2O를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데 그때 아무 전기나 하지 말자 그 뜻입니다. 재생전기가 이곳으로 들어와야 하고요. 그것을 입증해야 인증이 됩니다. 여기 동그란 그 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ISCC 공급망과 달리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공급받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세싱 유닛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오냐면은 그렇게 생산된 수소와 다른 물질을 합성한다고 했어요. 다른 물질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과 여기서 생산된 수소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는 위에 보시다시피 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을 생산하는 공정이 있는데 보시면 이거는 이거 회색으로 돼 있어요. 인증 마크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증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ISCC EU나 플러스에서 이야기하던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죠?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죠? 바로 PO, Point of Origin, 발생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N2CO, CO2가 발생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CO2를 생산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CO를 생산하면 안 돼요. 탄소는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질소는 좀 달라요. 질소는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CO2는 반드시 부산물로서 나오는 것, 폐기물로서 나오는 것을 포집한 것이어야 되고요. 또는 공기 중에 있는 CO나 CO2를 포집한 것이어야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O의 경우, 그러니까 발생지다. 그러면 어떤 공장일 텐데, 뭐 예를 들어 발전소일 수 있어요. 그러면 CO2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시멘트 공장, 철강 공장 이런 데서 CO2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포집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발생지입니다. PO.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프로세싱 유닛, 두 번째 프로세싱 유닛으로 와서 수소와 합성을 해서 RFMBO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기존의 ISCC에서의 이해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트레이딩, 그 다음에 뭐 창고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류로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마켓으로 가죠.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사나 혹은 해운사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좀 전에 봤던 그 공급망에서 핵심은 바로 재생전기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지만 인증이 되는데요. 어떤 단계에서요? 수소 생산하는 공정 단계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단에서는 뭐냐면은 재생전기를 만들어서 자, 요 단계가 되겠네요. 여기 일렉트롤라이저에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물론 이 전기 생산 공정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기가 재생전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바로 이 가공 공정 일렉트롤라이저 이 단계에서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곳에서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PU가 그것을 입증하고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면 이 수소 자체가 반드시 RF-MBO로 전환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H2 그 자체도 사실 RF-MBO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일종인데 H2에다가 이렇게 질소나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만들지 않더라도 H2 자체가 연료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수소 자동차가 그런 거 아닙니까? 수소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휴게소에서 이제 수소를 충전하면 뭐냐면 그 수소를 자체를 가지고 연료로 이용을 해서 자동차의 전기를 발생시켜서 이제 운행이 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수소 그 자체, 순수한 수소 자체가 그 에너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켓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제 RF-MBO 중에서도 이제 액화된 그런 연료들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소하고 이런 CO, CO2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들면 뭐냐면 이제 메탄이나 메탄올 등의 이제 재생 연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2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것이 또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으로 또 내려가서 이제 마켓으로 간다 이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기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물질들이 지금 나와 있죠? 자, 전기 빼고는 수소라는 것인데 수소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물로부터 오죠. 자, 그러면 물은 아무거나 써도 되느냐? 물은 순수한 물,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는 그 물을 쓰면 됩니다. 물은 어떤 인증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했듯이 질소가 있는데요. 질소도 마찬가지로 그 질소 공급원이 어떤 재생 질소라던가 이런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질소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질소를 써도 됩니다. 다만 CO, CO2,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반드시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무엇을요? 어떤 산업 공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을 포집했다던가 혹은 공기 중에 있는 것을 포집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이 바로 이 공정, 그것을 공급받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직접 포집하는 그 공장 혹은 그 사이트에서 인증을 직접 받아서 Sustainability Declaration SD라는 것을 그 물량만큼 공급을 같이 함으로써 인정하는 방법이 있겠다.